안녕하세요. 택시TV 신장훈입니다. 지금 그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시민들이 택시업계를 바라볼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요금 인상 직전에, 요금 이제 택시요금 올린 데더라, 아니면 뭐 택시 기사들이 올려달라고 데모한 데더라, 이러면 이제 택시 잠깐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그 평상시는 잘 안 들여다봅니다. 그냥 120으로 들어오는 그 민원들, 교통민원들만 좀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가 언제쯤 하느냐면 연말에 택시 못 잡는다 이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막 카메라 들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택시를 조금 들여다보고 1월달 딱 그것도 12월 한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딱 들여다보고 1월 1일이면 다 잊어버리고 또 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민도 그렇고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도 뭐 특별하게 택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자기 생업에 바빠서 그렇게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카풀이 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타다가 튀어나오면서 국토부에서도 이제 좀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여전히 안 들여다보고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안이 나오면 그 뒤로 이제 어떤 그 서울시 택시에 대한 정책들을 하려고 좀 그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택시를 타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뭐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내년에 양수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택시 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직업 전환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택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가장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그 빠른 지름길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예전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커피 산업이 특별하게 커피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커피숍이 그 편의점보다 좀 많은 듯 싶습니다. 저만 뭐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커피 전문점이 좀 편의점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MBC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커피 MBC인가요? 뭐 그 정확하게 뭐 어느 방송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커피 프린스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바리스타 또 커피 전문점을 굉장히 좀 깔끔하고 또 그 고소득 또 전문직 형태의 직업군으로 그리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커피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일반인들의 관심에 힘입어서 이제 스타벅스나 아니면 또 기타 프랜차이즈 체인점들도 이제 할리스 커피라든가 아니면 커피 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프랜차이즈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가 커피들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커피 가격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주로 1,500원짜리 커피를 좀 마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도 이제 1,500원짜리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좀 사 먹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스타벅스에 가서 한 4,500원짜리 커피도 마실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잠깐만 그 방송이 나가고 안 나가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커피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이제 대중의 관심을 갖는 그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내년 초부터는 굉장히 그 택시 직업이라는 자체가 핫 이슈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 예전에는 그 다방 커피 파시는 분들 보통 이제 다방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 다방에서 많이 좀 팔았는데 지금은 커피 전문점에서 파서 직업에 대한 그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직업에 대한 그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택시는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직업에 대한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
일반인들이 택시를 접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벽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벽들이 좀 있었느냐 하면 3년의 영업용 넘버, 영업용 그 운송수단을 뭐 택시가 됐든 아니면 용달이 됐든 어쨌든 버스가 됐든 3년의 영업용 경력이 좀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거든요. 이거 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영상으로 다 올라가서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은 나중에 좀 들으시고 어쨌든 그 커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커피 그 직업군 자체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또 예전에 그런 현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의 현상들을 좀 보면 그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키고 아니면 그 안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녹록치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지상파 방송들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살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가 대세대에 대한 부분들만 구전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 지금 한 5, 6개월 전, 7, 8개월 전에 그 나왔던 신문 기사를 보면 거의 뭐 유튜브 한 채널에 그 한 달 매출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굉장히 지금 지상파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모든 광고 시장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보시면 뉴스 잠깐 좀 보시면 최근 10년간 지상파 핵심대 시청률 변화 보면 18% 이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 그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광고의 비중, 광고 그 단가나 아니면 광고가 들어오는 비중 자체가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18%가 빠졌고 그 다음에 6% 빠졌고 다 빠졌단 말이에요. 다 빠졌어. 다 빠졌고 지금 심지어는 그 종편이죠. JTBC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유튜브 채널을 파서 그래서 그 왓썸맨이나 뭐 이런 그 애당초 그 유튜브 전용 그 채널을 만들어서 지상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죠.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예전에 한참 그 유튜브하고 지상파들하고 한번 전쟁이 붙었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상파에서 유튜브에는 자기네들 채널이나 자기네들이 송출했던 그 영상들을 절대 안 올리기로 95% 이상 뭐 네이버 쪽에 몰아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다 쫄딱 망했습니다. 다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 방송국이라 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방송국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지상파로서는 결국은 지상파 같은 경우도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게 되면 MBC, 뭐 KBS, SBS, TVN 뭐 이렇게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C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11번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고, 방송 전파를 통한 플랫폼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의 힘은 콘텐츠 제작과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파워였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플랫폼이거든요. 그 플랫폼이 콘텐츠를 개인들에게 풀면서 개인들이 제작할 수 있게끔 하면서 플랫폼 자체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깨져서 그 방송 지상파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많이 가졌죠. 방송국들이 본인들의 욕심이 좀 많아서 본인들의 몫을 좀 많이 챙겼어요.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 TV라는 TV의 컨텐츠를 본인들 컨텐츠를 올리면서 나눠먹었던 비율이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95대 5였어요. 0.5였어요. 95대 5였어요. 그러니까 95%는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 그러니까 네이버 TV에 송출해서 광고에 대한 수익이 올라오면 그 광고 수익의 95%는 방송국에서 가져가고 5%는 네이버에서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망했어요. 쫄딱 망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도 유튜브는 잘 비율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광고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몇 대 몇으로 먹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거를 보면 예, 안녕하세요. 저쪽 여러분들이 슈퍼챗이라고 그래갖고 10,000원을 쏴주시면 제가 6,000원을 갖고 구글이 40% 갔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의 비율도 거의 대성소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같은 경우는 6대4 정도의 배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제작 컨텐츠 제작과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지상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택시 이야기를 좀 돌아오면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한테 직업적인 부분들 내가 그냥 과연 택시 운전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직업군에서 빠져 있었어요. 제가 뭐 조금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 직업의 끝판왕은 택시기사고 여자 직업의 끝판왕은 토음이다. 자꾸 제가 뭐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농담 삼아 이야기를 좀 하는데 실질적으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법인택시를 거쳐야 또 개인택시로 넘어올 수 있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하고 자기가 택시 운전이 평소에 꿈이거나 아니면 보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시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4대 보험이 되면서 가압류, 통장 가압류에 대한 부분들,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중간 형태의 잠깐 머무는 형태의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아니면 아예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직업으로 굳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급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인택시 할 때는 산학금을 다 채워서 저희 있을 때는 산학금 제도가 있었으니까 산학금을 다 채워서 월급이 많지도 않은 120만 원을 다 가져가시는 온전하게 채워서 가져가시는 분이 30% 비율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70%는 기준급 이하로 가져가셨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안 나오거나 또 입금 자체가 부족하거나 뭐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보통 보면 한 30%는 그나마 120만 원도 정해진 월급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70%는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 딱히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고 봤었어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변화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는 조금 달라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한 20% 이상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에 대한 프라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바로 개인 택시로 좀 오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3년이라는 3년 영영 경력이라는 경력 때문에 쉽게 올 수 없었던 일정 부분의 징검다리 자체를 브릿지를 사다리 형태를 끊어놓은 형태였다면 내년부터는 그 사다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면허증만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서울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약 자동차까지 마련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좀 보면 개인택시 남바가 한 7,800 정도 뭐 그런 정도에서 8,000이 조금 안 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나타
LPG 차량을 뽑는데 뭐 2천만 원이면 뭐 충분하게 뽑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남는 비용은 등록 비용이나 뭐 아니면 기타 차량을 꾸미는 비용으로 하면 뭐 1억 정도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 개인 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1억을 보통 은행에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얼마의 이자가 나오느냐 하면 요즘 뭐 한 1.3%, 1.5%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금금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금리를 놓고 보면 1.5%. 그러면 1억에 150만원, 130만원.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돈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이의자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또 본인은 또 놀아야 되고, 본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그나마 그 이자라도 좀 받아놨는 게 낫기는 하겠습니다만,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가 희망퇴직이거나 아니면 뭐 정리해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1억을 들고 막상 시작할 만한 업종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떡볶이집 아니면 뭐 치킨집 또는 커피 전문점 뭐 이런 정도의 그 형태의 자영업들, 또는 이제 편의점, 이런 형태의 편의점들이 있는데, 전부 다들 상당히 경쟁이 좀 심한 업종들이고 굉장히 레드오션 쪽에 가까운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대수, 이제 뭐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진 대수, 또 상당히 고령층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자기네들끼리의 경쟁 자체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또 택시업계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그냥 일을 많이 하면 당장 죽을 것처럼 폄하하는 분위기들이 좀 팽배해서,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심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택시가 굉장히 좀 끝난 산업이고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좀 별개의 입장, 아니 좋은 전망이 좀 괜찮은 업종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충분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택시업계에서 잘 일반 분들한테 전달하느냐, 그런 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개인 택시 망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죠. 좀 그런 의식들이 좀 팽배해요.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이러다 택시가 끝장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영업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지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뭐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전단지를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돌리시거나, 아니면 뭐 요기요나 아니면 배민이나 여기다 올려야 되나 저기다 올려야 되나, 우리 가게를 이렇게 선전해야 되나, 또 블로그에다 선전해야 되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 홍보를 하는 채널을 가지신 분들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분들은 또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상위층 수입을 보면 상위층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치킨집 치고 차려만 놓고 장사되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습니다.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택시 면허를 사든 어쨌든 받든 해서 차를 끌고 나가면 그냥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택시 업종 말고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같은 업종 간의 경쟁이 좀 치열했다. 그런데 이제 택시도 이제는 슬슬 경쟁이 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죠. 예전에는 그냥 중형 택시로 들어와서 5년 정도 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5년 정도 하면 모범 택시 뭐 이런 정도, 양쪽의 판단, 또 모범 택시가 할까 아니면 모범에서는 아닌다면 대형 택시 할까, 뭐 이런 정도로만 나뉘었었는데, 지금 뭐 보면 중형 택시에서도 카카오티가 있고 마카롱이 있고, 또 중개형 택시 중에서는 티맵이 있고 그냥 일반 카카오가 있고, 또 뭐 반반 택시도 있고, 반반 택시도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앱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다 택시 있고, 하면서도 그 앱을 고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예전부터는 이제 뭐 중앙콜이라든가 한강콜이라든가, 또 국민캡, KT 국민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위성이나 아니면 그린콜은 전부 다 이제 KT로 흡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인 택시 콜들을 가지고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도에 있다면 이제는 막 세분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분화 되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 세분화 또 벤티도 있네요. 벤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벤티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 또 타다 프리미엄 또 다음 달 정도 되면 추석 지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타다도 지금 가맹 택시 한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버도 지금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선택지들이 이제 자꾸 넓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플랫폼이 우리의 그 편안한 택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 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중형 택시와 모범 택시 중에 대형 택시 이런 정도의 세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그 선택지도 중형 택시를 5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5년 해야 넘어가지만 이런 선택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중형 택시 안에서도 쫙 갈라지고 또 5년을 채우고 나면 모범과 타다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카카오 블랙과 또 벤티와 이렇게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떤 분은 공포로 받아들이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기회로 받아들이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우리의 정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본인의 택시 생활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뭐 이걸 진화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신승호님 길방 택시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3G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폴더폰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그 부분들은 없는 부분들이에요. 옛날이야만 찾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시느냐면 이민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방 택시만 있는 그런 나라로 가서 택시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은 돌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5G나 아니면 뭐 영상이 막 날라다니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3G나 아니면 폴더폰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접속만 하면 생방송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2G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뭐 이 전화가 이게 돌리는 시대로 돌아가겠다 삐삐 시대로 돌아가자 불가능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적응할 것이냐 적응 못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게 맞고 이건 아니다. 그래도 적응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응하시는 게 지금 맞아요. 여러 지금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여러분.